1월 13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2월 CPI가 전년 대비 7% 상승하면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올해 GDP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터키 대통령은 터키의 인플레이션이 비현실적인 부당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을 1,391개 산 엘살바도르 정부가 14% 손실을 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면에 오늘 다우 지수만 소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4% 넘게 급등하면서 $1,100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외신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수민 캐스터,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가 현재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가 상승 전환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2%, 또 S&P 500 지수도 0.2%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갔는데 편입 종목 가운데 세일즈포스가 1% 넘게 또 나이키와 유나이티드 헬스가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반면 골드만삭스가 3% 넘게 떨어지면서 가장 낙폭이 큽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국채금리가 무거운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73%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4%대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주시했습니다. 작년 대비 7% 오르면서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12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5.5% 올랐습니다. 이 또한 199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투자자들이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CPI 상승률은 예상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9개가 상승, 나머지 2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이 4%대 상승하면서 자재주가 가장 흐름이 좋고요. 또 이미 소비재가 뒤를 이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주와 필수 소비재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체에 대한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트리트가 테슬라를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가 기록한 마진율 최고치인 30%를 깰 것으로 전망했고요. 매출 성장도 예측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는 4%대 오르면서 이미 소비재주 가운데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있을 실적 발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고요. 오늘장 0.4%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맥쿼리 그룹은 니오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시장 수익률 상회를 제시했습니다. 니오 자동차의 디자인을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오늘장 5.7%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불리는 도어대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버코어가 도어대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어대시의 수익성과 탄탄한 성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주가가 앞으로 7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했고요. 해당 소식에 오늘장 도어대시는 오르는 듯 싶더니 현재는 1%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메타가 도어대시의 CEO를 이사회 멤버로 영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메타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의 초점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합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장 메타는 0.5%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바이오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362에서 $216로 큰 폭으로 낮췄는데요.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메디케어에 완전히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바이오젠은 7%대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웰스파고에 대한 월가 IB들의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웰스파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웰스파고를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1%대 웰스파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가 페이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면서 전자상거래 거래가 줄고 있다며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요소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고요. 오늘장 페이팔 2%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크록스를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 소비자층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크록스 주가는 1년간 76% 상승했고 오늘장에서는 7%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켓랩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로켓랩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스페이스 X에 대한 대안으로 로켓랩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오늘장 로켓랩 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원유 수요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진정되면서 또 공급 부족과 함께 국제유가가 최근 2달 동안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WTI 가격은 1.5% 상승하면서 8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도 0.8% 오르면서 8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0.5% 상승하면서 1,82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ETF 시황의 이혜은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오늘장 구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국은 최대 구리 소비국인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제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완화 정책을 추진해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는데요. 따라서 산업용 구리 수비 수요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구리 관련 ETF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티커명 COPX인 글로벌X 쿠퍼 마이너스 ETF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구리 채굴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5.10%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리 현물 가격에 직접 투자하는 ETF도 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리튬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전기차 수요가 높아지면서 리튬의 수요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며 공장 가동을 줄이고 있고 호주에서는 코로나19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리튬 가격은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리튬 관련 ETF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X 리튬&드 배터리테크 ETF 살펴보시겠습니다. 티커명 LIT인 해당 ETF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고 리튬 그리고 배터리 관련 산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를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장 3.9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ETF입니다. 오늘장 생명공학 관련 섹터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중 특히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 ARKG, 아크제노믹 레볼루션이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보유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텔라닥 헬스는 약 4.6% 내리고 있습니다. 또 에콜레이드는 현지 시각 10일 전년 대비 2배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하며 이렇게 급등했는데요. 오늘은 11% 빠지면서 어제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ARKG도 오늘 약 3% 하락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다른 생명공학 관련 ETF도 내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금은 약 3.6% 하락 마감했는데요. 2015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전망과 관련해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퍼그는 올해 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주식시장 수익률이 둔화하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금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목표 가격을 2,000에서 2,100달러 선으로 책정했습니다. 반면 금리 인상을 비롯해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가 금 가격 상승을 막을 거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금 관련 ETF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티커명 GLD인 SPDR 골드 트러스트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에서 운용 중이고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당 ETF, 금 현물 가격을 추정하는 첫 ETF인데요. 동종 ETF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시어스 골드 트러스트입니다. 티커명 IAU이고 블랙록에서 운용 중인데요. GLD와 마찬가지로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티커명 GLDM인 SPDR 골드 미니쉐어스 트러스트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에서 운용하고 있고 금 현물 가격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ETF는 앞서 언급한 GLD의 일종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GLD의 운용 수수료가 0.40%로 높은 편이었다면 GLDM은 0.18%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최보아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2월 C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7%에 달하면서 40년 만의 기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을 내놓기도 했죠. 먼저 홍성진 캐스터,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CNBC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달 발표된 6.8%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노동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배경에 중고차 가격 상승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중고차 가격은 8월부터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10월부터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12월 물가지표에서도 중고차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름값이 다소 떨어진 것과 관련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7%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연준이 보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분석가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2월에도 고공행진했다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올해 3월부터 총 4차례 금리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4차례 금리 인상이 전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ING 애널리스트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NG는 물가 상승률이 고점에 근접했을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때문에 연준이 보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일정이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RBC 캐피털의 애널리스트 역시 연준이 오는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올해 2분기 중에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잡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플레 파이터를 자처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CPI 발표와 관련해서 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인플레 급등 7%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지배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체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사실 원래 홍성진 캐스터가 코인남이라는 별명 속에 비트코인 관련한 소식을 많이 전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최보아 캐스터가 준비했네요. 네, 얼마 전 비트코인이 심지어 4만 달러 지지선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이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었는데요. 이 당분간 전혀 긍정적일 것 같지 않았던 비트코인 시장에도 드디어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CNBC에 따르면 스위스의 암호화폐 은행인 세바뱅크는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해 거의 2배인 7만 5천 달러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바뱅크의 CEO인 귀도 빌러는 내부 가치평가 모델로 볼 때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사실상 5만에서 7만 5천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전했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이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이니 추이를 지켜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지난해 보였던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의 변동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상장 기대감으로 6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최근 4만 달러 아래까지 밑도는 등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초에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과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확실시되면서 이 급격한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소폭 상승하면서 올라선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시장 통찰력 책임자인 노엘 레치스는 흔히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비트코인은 폭락한다. 이번의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이 시장이 겁을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실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과 관계가 없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빌런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는 데는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레저의 CEO인 파스칼 고티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은 동의한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비트코인에도 소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빌 타이 역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하락세와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이어서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같이 한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4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전망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출 급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착시 효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말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CNBC는 지난해 연말 쇼핑 시즌 동안 미국의 온라인 매출이 총 2,04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가량 늘어났다면서 미국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CNBC는 온라인 매출 증가 배경에 늘어난 온라인 소비 활동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들이 오프라인 쇼핑을 꺼려하면서 온라인 쇼핑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바 있는데요. 실제로 보석같이 과거 오프라인 쇼핑 규모가 상당했던 분야도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 쪽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온라인 매출 상승 배경에 팬데믹 이후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매출 규모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인데요. 이를 두고 어도비는 미국의 온라인 제품 가격이 현재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CNBC는 향후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개선될 경우에 올해 온라인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온라인 매출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늘어나기는 했지만 공급망 대란이 아니었다면 더 증가했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올해는 각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온라인 매출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연말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되며 온라인 매출도 타격을 받았지만 오미크론 사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올해 온라인 매출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제품 할인율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팬데믹 이후 제품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기업들이 할인율을 대폭 감소시킨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어도비는 연말 쇼핑 시즌 동안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2020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는 제품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갈 수 있을 만큼 제품들의 할인 규모도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사고 싶은 물건들이 솔드아웃 품절인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많았었는데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개선이 된다면 올해 온라인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알아봤고요.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침체됐던 여행업계 회복 준비됐나라고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는데 저도 여행을 간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최보아 캐스터도 가신 지 오래됐죠? 네, 저도 정말 오래됐습니다. 저도 여행자 중 하나라 그 기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이라면 작년 한 해 참 답답하셨을 텐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2022년에는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고 희망을 품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제로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미크론과 델타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행 예약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여행사인 호텔스 어보브파의 설립자인 브랜든 버크스는 올해 여행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바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잠재적 욕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활기를 되찾고 싶어하는 분위기에 비해 업계는 아직 준비가 덜 된 듯합니다. 이 비즈니스 관리 업체인 WNS의 마노즈 차코 경영 부회장은 어려웠던 업계에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지만 이러한 흐름이 너무 빨리 일어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들은 조종사를 갑작스럽게 다시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 조종사 역시 그간 받지 못했던 추가 교육과 기술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세계관광협회에 따르면 2020년에 여행 관련 일자리는 약 6,002만 개나 사라졌는데요. 최근 업계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더딥니다. 또 산업 전반에 걸친 정리해고 탓에 일부 노동자들은 이미 다른 산업에 정착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12월에 발표된 WTTC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여행 관련 일자리 13개 중 1개가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행객들에게 업계의 인력 부족은 여행 지연과 서비스 감소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관광 및 이벤트 관리 부서장인 레이첼 푸는 룸서비스나 공항 청소와 같은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 일부 호텔들은 고객들의 예약을 로봇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푸는 AI를 잘 사용하면 현재의 문제를 보다 더 유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 회사인 엔제트 테크놀로지스는 이 터치가 필요 없는 비접촉 엘리베이터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공항과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의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ATM, 비행기 좌석 등받이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AI 기술을 갖춘 여행 관련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우위를 점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 치열한 경쟁에 있어서 차별화 요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니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 오늘의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종목,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 만큼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실적 예상 상회할 종목 10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전가한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큰 영향을 줄 주제들 무엇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2021년 작년부터 이어온 굵직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또 물가 급등, 그리고 공급난과 인력난, 또 중국발 리스크 등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실적 시즌이 특히 단기 투자자들이 종목을 고르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분기 실적 시즌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종목들을 골라서 이번 실적 시즌에도 주목해보면 좋을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하드디스크 생산업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클라우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우수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시게이트는 주가가 83%나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나허,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기기나 신약, 또 진단기기들을 설계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3분기 때 호실적과 함께 2021년 EPS는 50.7%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 매력적인 성장주입니다. 금융주 중에서는 비자와 싱크로니 파이낸셜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퀄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합작으로 증강현실 안경용 칩을 개발한다고 발표하면서 메타버스 제품군에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클라우드의 통합성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부문에도 집중하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이번 실적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마라톤 페트롤리엄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리스테올은 에너지 종목들 중에서는 유일했습니다. 베런스는 최근 인플레이션에 이런 에너지 같은 분야가 위험 회피 효과가 크다면서 이 정유 회사에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다소 부진했던 올해 들어서도 이 두 종목은 13% 또 19% 정도의 상승세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택건설업체 DR호튼과 온라인 여행회사 부킹홀딩스, 또 미국 가전제품 판매 체인점 베스트바이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번 실적 기간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계속됩니다.